지난 시간에 이어 어려운 고전 문법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활동인 사극 더빙하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활동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실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평가까지 했는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의 실제 내용인 문법적인 지식 같은 것이야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그 외에 이론 수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사극 더빙하기 활동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문법적 지식을 학습해야 무엇이든 학생들이 다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문법 이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교사 주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고전 문법에서 가르치실 여러 요소들을 이제 생각하실 텐데 한 번에 죄다 쫘르르르륵 다 나가면 학생들이 정말 지쳐서 나동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임 표현, 종결어미, 의문문 등등 하나하나씩 나눠서 하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그런 내용을 수업하면서 저는 제가 학습지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열심히 채우며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합니다. 요건 나중에 모둠별 게임을 통해 개념 점검 활동을 할 때 컨닝 페이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정리할 거예요. 게임 방식으로 개념을 확인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한두 차시 정도 이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거꾸로 수업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을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시청하고 오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뒤에 이해를 잘 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념 점검 카드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은 전투적으로 열심히 문법 개념을 모든 구성원끼리 서로 익히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교사가 설명도 해주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카드 게임을 하면서 나눠줬던 학습지인데요. 스텝 1이라고 해서 디딤 영상 혹은 강의식 수업을 하시더라도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이런 카드 게임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 거죠. 카드 게임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게 개념 이해를 몇 번씩 반복해서 점검하고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카드 게임을 하면서 개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대본을 고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둠에서 발표할 대본을 뽑는 것이죠. 이미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나의 긴 장면을 스크립트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만 붙여서 나눠서 편집한 걸 전체 학생 수만큼 다 인쇄해서 나눠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면 하나하나 보면 길이가 짧잖아요. 스크립트 3, 4, 5, 6, 7 다 길이 비슷비슷하게 짧습니다. 근데도 은근 최종적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웠던 모든 문법 요소를 다 적용해서 고쳐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꽤 공들여서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어쨌든 이걸 미리 나눠주고 이론 수업도 한두 번 진행하고 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모둠장들을 나오게 해서 대본 번호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1번 대본을 할 건지 2번 대본을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맡은 대본들을 더 샅샅이 살펴보며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빙해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발표할 대본이 정해지면 조금 번거롭긴 한데요. 활동할 때마다 학습지를 이렇게 모둠별로 따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요거 스크립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는 모둠은 요 학습지를 받고요. 스크립트 4를 담당하는 모둠은 요 학습지를 받아요. 다른 구성은 다 똑같죠. 지금 다 구성은 똑같은데 여기 스크립트 번호만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나눠줘야지 자신들이 발표할 부분들 이것만 해당되는 학습지를 받아야 아이들도 모둠의 활동을 하기가 좋고요. 저도 확인하기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딱히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좀 만들면서 고생한 케이스인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맡은 대본을 배운 내용, 이해한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모둠원들끼리 토의하며 대본을 수정합니다. 이때는요, 그때 배운 부분의 문법 요소만 적용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문문을 배웠으면 의문문만 신경 써서 고치면 됩니다. 그 전에 높임 표현을 배웠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다 고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문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어차피 지난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정하고 적용하고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막 앞에 배웠던 내용까지 다 고쳐가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어. 오늘은 의문문만 하자라고 알려주는 거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고쳤던 부분까지 또 죄다 반영해서 고치느라고 모든 활동 시간이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학습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둠끼리 같이 사극의 대본을 고치는데요. 디딤 영상에서 학습한 내용을 카드 게임까지 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냥 막연히 고쳐봐 하면 학생들이 좀 막막하고 막연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성원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지침을 줍니다. 모둠장에 해당하는 이금희에게는 대본의 대사를 한 줄씩 읽으면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의문문만 고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입꼬리가 밑으로 쳐져 계시지? 요거랑 조금 잘리긴 했지만 거래는 어찌 들어온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럼 아이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고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눈 걸 끼적이가 기록을 합니다. 교사가 나중에 확인할 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쓰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다른 색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학습지에도 적어줬고요. 자신의 모둠 대본을 수정하고도 혹시나 시간이 남는 경우엔 다른 모둠의 의문문도 고쳐봐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기 모둠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고친 내용을 발표하게 합니다. 이 발표를 매번 모든 모둠이 다 하게 되면 수업 진도를 나가기에 너무 좀 시간이 빠듯하고 힘겹기 때문에 두세 모둠 정도만 자율적으로 발표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이라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사극 더빙 발표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모둠 발표를 한 번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모든 발표 점수를 부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발표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놓치지 않고 발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 발표를 안 하더라도 수업 종료 후에는 모든 활동지를 걷어서 제가 가지고 가서 채점도 하고 적절히 잘 반영해서 고쳤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는 매번 충실히 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른 모둠이 발표를 하더라도 전체 대본은 모든 학생이 갖고 있고 의문문은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맞게 고친 건지 틀리게 고친 건지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듣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모둠에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피드백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모둠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개별 가산점을 부여해서 수업하는 그런 내내 학생들이 좀 집중해서 듣도록 유도해주면 그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제가 남겨뒀죠.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거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게 하기 위함이라서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점수를 깎거나 하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 모둠이 받은 피드백 또는 우리 모둠이 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적어보게끔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게 꼭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할 친구들은 좀 잘 작성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법 이론을 학습하고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대본을 수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신 고전 문법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고전 문법의 어떤 요소들을 다 가르치려고 머릿속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르치실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뭐 음음문, 높임 표현, 뭐 음음 변동, 뭐 종결 표현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하시고 나면 이제 드디어 사극 더빙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 나름대로 보람을 느껴야 하는 중요한 날이니까 아이들에게 절차나 평가 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평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제 마지막 더빙하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종합한 사극 더빙하기 최종 발표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2시간 블록으로 수업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시간씩 시간이 쪼개져 있으신 경우에는 그걸 좀 고려하셔서 평가의 일정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 날 우선 최종 수정 대본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사극 대본을 더빙하게 되면서 발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은 20분 정도 줬어요. 생각보다 좀 적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대본은 다 부분씩 고쳐 쓰는 활동을 다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합쳐서 옮겨 적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서 20분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를 충실히 잘한 모둠의 경우는 그냥 옮겨 적는 것만 쭉 하면 되니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약간 미진하게 활동을 했던 아이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옮겨 적고 그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더 주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반에서 부여해주는 그 활동 시간은 동일해야겠죠?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수정한 대본을 모둠 학습지에 옮겨 적어야 하는데요. 이는 적절하게 고쳤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제출용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역할은 보통 모둠 내에서 끼저기를 정해놓고 그 친구가 정리를 해서 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한 명이 정리를 하는 동안 모둠장이나 다른 친구들이 내용을 점검하면서 같이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내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하는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모둠 학습지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그 내용을 커다란 전지에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전 문법 자체가 소리만 들어서는 제대로 알고 고전 문법에 맞게 고쳤는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발표를 듣는 다른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모둠에서 잘 고쳤는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더빙하는 소리와 고친 내용을 귀와 눈으로 모두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학생들이 꼼짝없이 지금 뭔가를 적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수정 대본 완성하기의 시간이고요. 이렇게 적는 동안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모둠원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그동안 배우고 고친 것들을 최종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고 미리 영상을 틀어서 더빙하기 연습을 하면서 입을 맞추는 등 누구 하나 놓이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내내 교실 내에 정찰기처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내내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친구 없이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엎드려서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은 제가 1차로는 경고를 했고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는 그 이름을 다 체크해 두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 점수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정 대본을 다 완성하면 배역을 정하게 했습니다. 말이 배역이지 그냥 두세 개의 대사씩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의 남녀 두 명의 대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배역을 딱 정해버리면 아예 말할 기회가 없는 친구가 생기거나 너무 한 명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길이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가 없도록 다 비슷한 길이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는 더빙하기 연습을 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덩어리 편하게 나누거나 그냥 학생 1, 2, 3, 4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세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하거나, 아니면 배역 자체는 바꿔가면서 이렇게 학생 1이 조금 길게 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몇 차례 맡아서 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길이를 좀 맞추게 했어요. 그래야 좀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배역 선정하는 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서요. 5분 정도?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선정하곤 하더라고요. 비교적 평화롭게. 이렇게 배역을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더빙하기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냥 고치기만 해놓고 읽는 연습도 하지 않은 채 발표를 하게 하면 더듬더듬하게 되어 있고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그냥 주절주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말하기도 하고 감정의 어떤 뭐 기복도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말했다가 좀 느리게 말했다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면 발표의 묘미가 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껏 조선시대의 느낌으로 드라마 더빙하기 라고 해놓고는 별것 아닌 결과물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말만 너무 빨리 해버려서 지나치게 영상의 속도와 발표의 속도가 맞지 않는 경우엔 감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고요. 실제 영상은 고려하지도 않고 너무 속사포처럼 빠르게 해버려서 영상이 그냥 혼자 아무 말 없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모둠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감점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해봐야 정말 그 시대의 느낌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박자에 맞춰서 해봐야 그 느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혹시 앞 단계에서 전지나 학습지에 옮겨 적기나 또는 배역 선정, 이걸 다 하지 못한 모둠의 경우 이 시간에 해도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너무 칼같이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해진 50분의 시간만 효율적으로 알차게 잘 쓰면 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습지에 옮겨 적고 배역 정하고 더빙 연습하는 게 딱 50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영상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입을 맞추고 연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기특하죠?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로도 소리내보고 반복을 하면 그 표현들, 공부했던 게 더 오래 남을 것이라는 기대로 진행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습할 시간을 준 뒤 그 다음 시간에는 발표를 바로 진행했어요. 제가 2시간 블록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하고 바로 50분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서요. 앞에 50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더빙 연습까지 했다면 10분 쉬는 시간이 지난 뒤 바로 발표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둠도 열심히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모둠의 발표도 열심히 들어주다 보면 사극 더빙하기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발표한 걸 좀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래서 이것의 나름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나, 말할 수 없으니 공탄스럽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하여 보낸다 디드거라. 영리한 아이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리라.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더이다. 도련님이 정죄가 된 것이나 형님이 소재된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니까? 근데 왜 자신의 속하신 면이 있고 아까 난 입만 대면 나타나란다고 하다가 연락하지 않거든. 언제나 하나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을 택하지 않는다 하더이다. 또한 농부는 겉을 뜻하지 않고 악공한 악기를 뜻하지 않나이다. 문제는 주인이 된 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대상에 있지 않나이다. 도련님을 저처럼 아끼는 따뜻한 심성을 형님이시라면 아마도 바다타상 하지 않으실 것이나이다. 아니 도련님 또한 자신을 탓하지 나만 탓하지 말자. 사실 적수대 편향한 지상명화스키에서 해결하실 문제 아니냐니까. 문제의 앞길을 가로막고 또한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공간을 가로잡아야 하지 않나니까? 사실 그럴 수 없구나. 인간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하나이다. 네,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즐겁게 마무리를 하면서 완성도 높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죠. 공이 좀 많이 들고 준비할 것도 좀 많은 활동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고전문법 수업을 정말 즐겁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고요. 나중에 교과세 특이에 써줄 때도 의미 있고 그럴싸하고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